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8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8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결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8번째 시간, 오늘은 남동구의 유광희 의원님, 초원대학교 이도영 교수님, 중부일보 송기로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2019년 창단된 남동구민축구단 FC 남동이 창단 2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FC 남동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몇 차례 진도 끝에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야기된 건데요. 오늘은 남동구민축구단의 존폐 위기에 놓인 이유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도영 교수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남동구민축구단 FC 남동입니다. 2019년 창단된 FC 남동은 인천 남동구를 연고로 하는 성인 축구팀으로 남동구청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입니다. 김정재 감독을 필두로 현재는 4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뛰고 있으며 인천 성인 축구단 중 유일하게 K4 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 FC 남동 산하 U15팀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해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정리해 주실까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K4 리그입니다. K4 리그란 대한축구협회가 2020년 출범한 대한민국 성인 축구의 4부 리그에 해당합니다. 프로리그인 K1, K2와 동호인 리그인 K5, K6, K7 리그 사이에서 한국 축구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K4 리그에서는 FC 남동을 포함한 16개 팀이 출전해서 팀당 30경기를 치렀는데요. 그 결과 포천 시민축구단이 우승을 차지해 후순위였던 시흥 시민축구단과 함께 자동으로 K3 리그로 승격이 됐으며 FC 남동은 9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이도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FC 남동 존폐 위기 이유와 앞으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교수님, 앞으로 FC 남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네. 현재 인천의 성인축구팀 현황과 인천축구팀이 지역 축구계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인천인데요. 그런데도 성인 축구팀은 고작 3개 팀에 불과합니다. 프로 구단이죠.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학 축구팀인 인천대, 그리고 FC 남동입니다. 전국에서 인천보다 성인 축구팀이 적은 도시는 제주와 대구 정도로 인천의 성인 축구팀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교 축구부 5개 팀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FC 남동의 존폐 여부는 인천 지역 축구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수들이 남동구 출신이냐 아니냐, 재정 다립도가 낮은 남동구가 지원하는 게 타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FC 남동으로 인해서 지역 축구 발전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1000명가량의 선수가 해마다 배출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프로팀과 실업팀에서 소화하는 선수들이 100여 명 정도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꿈을 접고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축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으로 계속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천 지역을 연구를 하든 그렇지 않든 축구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동구에서 남동구민 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결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광 위원님, 이번에 부결된 해당 조례 주요 내용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2019년 구민의 여가 성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정 당시에도 담당 상임위에서 일괄적인 정책 지원을 우려하여 지방정부의 축구단 운영에 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피력하며 가결하지 않았으나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 단서조항으로 2년간의 평가 기준을 두고 17분의 남동구의회 합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말로 2년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축구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상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는 회계 처리 논란으로 제274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였지만 아쉽게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10월 제275회 임시회에 다시 2년간 축구단을 지원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지만 이마저도 제기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남동구 집행부는 3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276회 제2차 정례에 또다시 상정하였지만 담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과 후원금 등 회계 처리의 불투명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많은 우려만 야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9일 어제죠. 제276회 제2차 정례의 2차 본회의에 임혜수 부장의 집권으로 남동구가 책임질 수 있는 정책 실현과 남동구민축구단의 투명한 회계 관리로 남동구민과 남동구의회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다음 세 가지 단서 사항과 함께 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첫째, 보조금 교부 조건을 보조금 이외에 후원금을 포함한 운영비 일체를 검사하도록 내용의 개정을 하였고요. 둘째, 남동구 구민축구단의 운영비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방안을 단서로 넣었고요. 셋째, 남동 구민축구단의 경영 공시를 통하여 보조금과 후원금을 포함한 운영비 일체를 공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또 불구하고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여 결국 부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남동구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전국체전과 K4리그에 인천과 남동구를 대표해 참가하는 FC 남동 선수와 코칭 스태프 인건비,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경기 일부 등에 연간 5억 원을 2년간 지원해 왔으며 남동공단 그리공원 운동장을 홈 경기장으로 하여 사용료 감면을 지원해 왔습니다. 네, 이 조례를 근거로 남동구의 FC 남동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부결되면서 FC 남동이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남동구는 FC 남동에 연간 약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이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간 FC 남동의 연간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송기루 기자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FC 남동이 창단한 게 2020년인데요. FC 남동은 지난해 남동구에서 보조금 5억 원을 받았고 인천시체육회에서는 5천만 원, 신한은행 기부금 1억 원 등 총 6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25개 기업에선 4억 8천여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구단의 예산이 총 1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아진 예산에서 FC 남동은 얼마를 썼냐를 살펴보면요. 우선 코치진을 포함한 선수단 인건비에 3억 5천만 원을 집행했고 구단 직원 인건비로 1억 3천만 원, 구단 운영비 7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전지훈련과 피복비, 훈련 용품 구입, 경기 출전 지원 등에 2억 8천만 원을 썼고요. 창단 원년 리그 가입비와 해빈 앞으로 7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2억 3천만 원은 선수들의 승리수당과 전지훈련비, 급식비, 합숙소 지원, 의료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 예산이 연간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어서 구단의 운영이 쉽지 않겠다. 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유광 의원님,
구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반대 의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조례 제정 반대의 의견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남동 근린공원 운동장 축구단의 독점 사용과 지역선수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회계의 운영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반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조금하고 그 후원금하고 저 혼용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5억을 신청할 때 자비 20%도 철저하게 점검도 안 하고 운영보조금 집행 사항에서도 또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다음 전지훈련 관련된 사후 결제 문서도 미작성돼 적절하게 쓰였는지 이 부분도 후원하신 분들이 이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남동 근린공원 운동장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1년 중 15개의 만파께 홈경기가 열리는 날 외에는 국민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고 평일 훈련도 사용이 적은 평일 오전과 저녁 시간으로 이용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인천 지역 출신 선수 30% 이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보조금과 자부단 예산을 분리하여 사용하지 않아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의심이 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요. 구에서 지난 보조금 집행 점검 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 완료했으며 남동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민간 회사인 만큼 감시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남동 구민축구단의 출범을 특정 단체장이 업적으로 치부해 정치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선수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의심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가 소명을 했으나 그럼에도 개정 조례안이 부결된 건데요. 한편 FC 남동이 팀을 유지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루 기자님, FC 남동의 창단 이후 팀이 거둔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FC 남동은 창단 이후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모범적으로 창단을 하며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에 창단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K4 구단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줄을 이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독립야구단에서도 창단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구단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진 시민축구단이나 평창 시민축구단, 강원 도민야구단은 벤치마킹을 통해 성공적인 구단 출범을 끌어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C 남동은 선수 이외에 축구산업 인력의 양성에도 한몫했는데요. 서원대학교와의 산학협력으로 관련 학과 학생들의 실습을 지원, 현장 능력을 키웠고요. 인턴 프로그램을 도입해 타 구단 프런트나 방송국 등에 취업할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즌 득점왕에 오른 유동규 선수를 K4 구단 최초로 K리그1 팀인 인천 유나이티드에 진출시켜 이목을 끌었고, 남동의 마크를 달고 뛰던 연습생 선수들을 연봉 선수로 다수 배출시키는 명문 구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은 인천과 남동구를 알리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FC 남동은 창단 원년 K4 구단 최초로 오피셜 유튜브 채널을 개설, 단숨에 2,200여 명의 구독자 수를 확보했고 4만 8천여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인데요. 이는 남동구 공식 유튜브 채널 남동TV의 누적 조회수가 15만 7천여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짧은 시간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린 셈입니다. FC 남동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뉴미디어상도 수상했습니다. 위에서 열거해야 된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리그 1에서 뛸 수 없는 선수에게는 FC 남동은 키 힘이 됐다고 봅니다. 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동규 선수, 아까 우리 송기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동규 선수가 올해 또 첫 골을 기록했죠. 저도 아마 인천 시민들 다 그걸 봤을 텐데 이 외에도 우리 전국체전에 그 일반인 선수들, 인천을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뛴 것도 아마 큰 성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FC 남동의 존폐 위기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동 교수님?
네, FC 남동의 존폐 여부는 결국 남동구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강경한 태도라든지 조례 부결이라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민간 기업의 후원 등 자부담만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FC 남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억 원의 연간 구비가 투입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남동구의 위상을 높인다는 사실, 또 지역 축구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한 만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는 사실, 또 유소년 축구단을 활성화시키거나 인천 거주 여건을 좀 보다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식의 방법으로 지역 축구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받은 내용들이죠. 임직원 구성에서나 회계에 이르기까지 구단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가감없이 또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등 구의회와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부결이 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구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협조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송진호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FC 남동이 남동 국민들에게 웃음과 함께 감동의 눈물까지 줄 수 있는 축구팀이 돼야 하는데요. 지역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은 지역 축구팀의 경기를 통해 스포츠를 관전하고 축구를 여가 생활로 접근해 즐기는데요. FC 남동이 이 같은 스포츠 경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축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종목 아닙니까? 당연히 축구를 좀 더 잘 배우고 싶어하는 유소년 등에게는 FC 남동이 축구 교육까지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자 친구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본 4부 리그와 독일 4부 리그 팀들은 저렴한 강습료로 취미반, 육성반을 운영해 지역 내 생활 스포츠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FC 남동도 이 같은 사례처럼 유소년들이 부담 없이 강습료를 내고 축구를 배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자면 FC 남동은 남동구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의존하지 말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방면의 사업들을 구상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텐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방안 등이 마련된다면 구단주가 바뀌어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팀이 될 것입니다. 네, 송기로 기자님이 구단주의 중요한 역할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구단주죠. 구단주 입장도 한번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심히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어야 됩니다. 특히 이 꿈나무를 육성하고 또 스포츠를 지원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의 선택이 이번에는 올바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FC 남동이 지역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와 더불어 구 보조금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광 의원님께서는 구의 한 분으로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남동구에는 남동구 주민들과 사회적 니드가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현재 국민들이 여가나 문화, 스포츠에 대한 성향이 어떤지 그런 것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단지 당리당략과 계파 싸움에 휩싸여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주민들을 위한 풀뿌리 정치를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남동구민 축구단은 국민과의 스포츠 문화 교류를 통해 건강한 생활체육을 이끌고 창단 첫해 K4리그에 출전해서 5위의 성적과 K4리그 득점왕을 배출하는 등 남동구 위상 제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남동구가 자랑할 수 있는 지역 축구팀으로 안착되고 젊은 체육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민축구단 또한 남동구의회와 주민들에게 기쁨을 설사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에서 적극적인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회계 불투명이나 방만 운영과 같은 유언비어가 휘말리지 않도록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구단을 열심히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광희 의원님은 FC 남동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구회가 구민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도영 교수님은 이번 FC 남동의 문제와 더불어 지역 축구계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 지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성인 축구팀 확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C 남동처럼 구 단위의 최초이긴 한데요. 시민구단을 창단하거나 활성화하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운영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자체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지역 민간기업의 후원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능한 선수를 또 영입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데요. 현재 FC 남동 선수들이 총 38명인데요. 이 중에 연봉을 받는 선수는 5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한 2천만 원 수준인데요. 나머지 선수들은 출전 수당을 받지 못하면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훈련 수당만 받고 축구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축구계의 현실입니다. 인천 지역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래에도 축구 꿈나무들이죠. 인천의 유소년들이랑 또 사회복무라든지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축구공을 놓지 않고 내일 미래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인천의 성인 축구팀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FC 남동과 같은 성인 축구팀을 확대해서 새로운 선수, 유소년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도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또 이것이 가능하면 지자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남동구민축구단 FC 남동 존폐 위기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FC 남동이 지역 선수 발굴과 육성, 남동구 홍보 효과 등 2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구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FC 남동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알리고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축구계 인재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성인 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후원이 FC 남동에게 전해져 패단의 위기를 이겨내고 팀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유광희 의원님, 이도영 교수님, 송기로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